갓생닥터 성형외과 전문의 이안나입니다. 함몰유두는 독특하게도 이 동양인한테 있는 질환이세요. 서양 사람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유두가 이렇게 튀어나오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다 이렇게 편편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여자아이들은 이제 유선이라는 게 발달해서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죠. 그럴 때 부풀어 오르다가 거기로 가는 유선관 안에 관들도 이렇게 쭉쭉 자라거든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에 이렇게 가지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버드가 나오듯이 이렇게 쭉 밖으로 끌려 나왔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당기는 어떤 인대 같은 조직이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나무에 껌딱지 하나만 붙여 놓으면 그 가지는 자라지 못하거든요.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햇빛을 받았어도. 그것처럼 안에 있는 인대 때문에 내가 유두가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지를 못한 거세요. 그래서 그럼 너무 불행한 거 아니야? 왜 우리 동양인한테만 이게 있지? 그러면 너무 슬퍼하실 거 없는 거는, 우리 동양인들은 몸 안에 이런 인대 구조가 굉장히 강하게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주름이 훨씬 적죠.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 20대에 정말 살아있는 인형이다, 이렇게 예뻤던 사람들이 보통 한 30대 후반이 되면 할머니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하는 그런 거를 볼 때도 꽤 종종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 분들을 봐도 주름 하나가 없어서,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는 동양인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훨씬 더 늦게 늙죠. 그게 몸 안에 피부를 지지해주는 그런 인대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하지만 이제 유두가 안 나오면 싫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유두를 만들어주는 거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함몰유두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유두가 있는데 들어가 있나? 이런 그런 구어체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진단명은 유두가 생성되다가 마른 거거든요. 그래서 유두 형성 부전, 이게 가장 정확한 진단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몰유두의 정도를 1도부터 4도까지라고 하는데, 대개 1, 2도는 유두가 형성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이 다음에 아기 나오면 다 나와, 그거 나도 그랬었는데 나중에 다 나왔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1, 2도고요. 이 3, 4도는 어떻게 해도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빼주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물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3, 4도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유방외과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1, 2도는 수술하고 3, 4도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성형외과에서는 1, 2도는 그 수술 안 하셔도 나중에 그냥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3, 4도는 수술이 아니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3, 4도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두라는 것이 사춘기 때 이렇게 나뭇가지가 쭉 끝까지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안에서 방해하는 게 있으니까 밖으로 끝까지 못 나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몰된 유두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꼽처럼 빠져 있어요. 유두라는 게 이게 앞으로 콩알처럼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기는커녕 이렇게 배꼽처럼 빠져 있는 유두 상태가 보통 이제 함몰유두의 심한 형태 3도에서 4도를 말하고, 이 3도, 4도는 수술이 아니면 그 구조물을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이게 배꼽처럼 빠져 있는 구조물을 콩알처럼 다시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유두 재건 수술이라고 합니다. 재건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재건축할 때 그 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몇십 년 가야 되는 구조물을 만드는 건데, 안에 그럼 숨겨져 있는 거를 어떻게 밖으로 내냐?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내가 이게 동그란 스카프가 있는데 그 스카프를 중심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삿갓 모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삿갓 아시나요? 조선시대의 삿갓. 그래서 내가 동그란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그 동그란 그 반지름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유륜의 크기는 작아지겠지만 이제 유두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두가 없는 경우에 유륜도 퍼져 있으면 그거 자체도 이렇게 미용적으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유륜이 작아지는 효과, 그리고 이 유두가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효과, 그 두 가지를 만드는 것이 이 함몰유두의 재건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고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두가 생성되지 않아서 그
그 없는 유두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 유두가 아예 처음부터 뿌리가 너무 커서 이 내 신체 상태나 가슴의 크기에 비해서 유두가 너무 큰 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매우 정상이고 유두에 아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수유를 하고 나서 유두가 이렇게 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도 들어 보이고 정말로 마음이 많이 상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이게 늘어진, 아무래도 아이 수유할 때 아이가 많이 이렇게 잡아당겼었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힘이 없이 늘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유두를 가슴의 피부에 정확히 고정해서 좀 더 단단하게 이렇게 덜렁거리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아예 베이스가 커서 유두가 너무 좀 크다라고 할 때는 역시 정상 범위의 크기로 줄이는 거세요. 우리가 성형수술은 누차 얘기해드리지만 우리 몸에 어디든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는 어떤 신체 부위를 정상 범위로 만드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두의 크기도 높이는 한 8mm, 폭도 한 8mm, 이 어떤 평균적인 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mm 정도 해서 아무리 이 유두는 커도 1cm를 절대 넘지 않는 7, 8mm 정도의 크기를 가장 이제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크기와 높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들보다 평균적인 사람에서 크거나 작거나 없거나 그런 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성형수술이고 재건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몰 유두 수술의 가장 큰 특징이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수술들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되게 그냥 그대로 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항몰 유두는 재발이 가장 흔히 나타나고 가장 염려해야 되는 수순이세요. 그럼 도대체 왜 재발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 몸은 이게 애써서 한 성형수술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다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뭐한테 어디에 다치든, 다리를 다치든 몸을 다치든 멧돼지한테 다치든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치든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존의 모습을 복원하려고 해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네, 우리는 이 유두가 없는 게 싫어서 유두를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구조로 새로운 자리를 옮겼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게 그냥 아닌 밤중에 다친 건 줄 알고 이걸 다시 끌어들여서 옛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동양 사람들은 이 인대가 안에서 강하게 끌리고 있으니까 더욱 그럴 것이고, 상처가 났는 6개월 동안 새살이 아주 또 강하게 안에서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게 끌어당겨지면 그게 재발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하기 전에 어떤 수술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재발을 안 하게 하려면 유선을 완전히 다 끊어버린다든지, 흉터를 많이 이렇게 쭉 절개를 많이 해서 진피를 서로 감싸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하나의 방법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유선을 너무 많이 자르면 어쨌든 내 조직을 이제 해친 거니까, 저는 이제 아기도 다 낳았고 내가 지금 이제 55세인데 유선관 같은 거는 다 잘라도 괜찮아요. 저는 재발 안 되는 게 더 좋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체는 본래 내가 타고난 어떤 그 기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선은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보존해주고, 아까 안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인대는 좀 정확하게 그 인대만 좀 끊어주고, 진피를 많이 절개해서 그걸 이렇게 휘감아주면 또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안에 많은 부분이 상처가 되고 또 그만큼 흉터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흉터는 최소화해서 진피를 절개하는 것도 최소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재발이 얼마나 될 거냐, 유선을 얼마나 손상시켜야 되느냐, 또 진피를 얼마나 자를 거냐라고 하는 이 흉터와 유선과 재발의 세 가지가 진짜 3마리 토끼예요. 우리가 2마리 토끼를 잡기도 힘든데 3마리 토끼를 어떻게 하면 적정점을 잡아서 유선은 적게 손상시키고 흉터도 적게 남고 재발도 적게 하고 하는 그 적정점을 이렇게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켈로이드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행히도 이 켈로이드라고 하는 특성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 사람에게는 거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후성 반흔 경향은 뭐냐면, 똑같이 내가 상처가 났는데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만 잘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렁이처럼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는 거를
비후성 반응, 비후됐다 해서 뚱뚱한 흉터란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피부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선이 지렁이처럼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켈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오리지널 상처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를 말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동양인에서는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비후성 반응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피부의 장력이나 탄성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할 때 디자인도 자체도 틀려져야 되고 또 꼬매는 방법도 틀려져야 되고 수술 후에 관리하는 방법도 틀려요. 그래서 새살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난 그럼 너무 불행해. 나는 왜 비후성 반응 흉터가 잘 생긴다는 거야.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그렇게 억울해할 게 없으세요. 새살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의 유전자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우성 유전자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세상을 정복한 황제도 조선시대의 많은 왕들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죽었어요. 상처가 이렇게 벌어지면 어쨌든 상처가 꾸물꾸물 이렇게 서로 엉겨붙어서 나아야 우리 사람은 살아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상처가 안 붙으면 죽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새살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유전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로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 벌어진 상처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된 거는 우리 인류 역사에 한 100년밖에 안 되는 거고 20만 년 동안 우리는 그냥 상처가 나면 벌어진 채로 살다가 그냥 그 벌어진 상처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새살을 잘 만드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훌륭한 유전자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피부도 굉장히 젊어요. 비후성 반응 경향, 새살을 잘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피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남들보다 주의를 요한다. 우리가 귀한 물건은 더 주의를 요하잖아요. 귀하지 않은 물건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지만, 그래서 내가 흉터가 잘 생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살은 아주 특별하게 귀한 살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잘 눈여겨보면서 관찰하고 그거를 잘 관리하시면 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